올라오시기 전부터 지금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있는데요.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망해 하실 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선 오른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최수영 씨는 극중에 옛 연인이 남긴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풀어가면서 사랑의 기억까지 함께 풀어가는 워커홀릭 예능 PD 이한 역을 맡았는데요. 오늘은 앞서 이 영상에서 봤던 거와는 다르게 의상이 아주 샤랄라합니다. 혹시 뭔가 컨셉트가 따로 있나요? 너무 드라마에서 내추럴하게 나온 것 같아서 힘주게 꾸며봤어요. 네, 자 그럼 그 힘줘서 꾸민 그 느낌이 한껏 찰 수 있도록 최수영 씨 멋진 포즈, 좀 러블리한 포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잠깐 봐주실까요? 이쪽, 네. 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최수영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남자 주인공 두 분을 모셔볼 텐데요. 먼저 앞서서 이한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 이미 많은 여성분들은 흔들리셨을 것 같은데 훈훈한 비주얼의 이원근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극중에서 무한 긍정 마인드를 지닌 신입 예능 PD 김진영 역을 맡으셨는데요.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손을 살짝 들어주셨는데 손끝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영훈 씨? 좀 살짝 풀고 이원근 씨 많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멋진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왼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면 네, 지금 이원근 씨를 보고 심희섭 씨는 밑에서 포즈를 연습을 해보셨습니다. 제가 못 봤을 줄 아셨을 텐데요. 고맙습니다. 이원근 씨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고편만큼 기대가 됩니다. 자, 함께 이원근 씨와 함께 삼각관계를 형성하실 우리 분위기 있는 남자 심희섭 씨를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금방 터집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와 함께 아주 미스터리하게 차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김진영 역을 맡았는데요. 이하는 옛 남자친구입니다. 어떤 미스터리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진행을 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진행하셨으니까 오른쪽으로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포즈 연습하셨죠? 네, 지금 수영 씨도 하셨고 원근 씨도 하셨으니까 심희섭 씨는 뭔가 좀 색다른 거를 좀 부탁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자 화이팅! 예! 자, 고맙습니다. 잠시 옆에 계셔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단체 사진을 잠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대 위에 계시니까 먼저 진행을 할까요? 최수영 씨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심희섭 씨와 함께 커플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매너 멋지네요. 자,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이 극중에서 아주 달달한 연인으로 나오시니까요. 그런 느낌이 잘 살 수 있도록 멋진 포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딱 한 번입니다. 이따가 이원근 씨 올라오시면 이제 삼각구도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뭔가 그런 케미스트리를 살짝 보여주실까요? 이건 약간 누나 뭐 사줘 약간 이런 포즈 같기도 한데 어쨌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영 씨는 잠깐 무대 위에 계시고요. 심희섭 씨는 잠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배턴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씨 무대 위로 모셔서 커플샷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상연하 커플이 이렇게 해서 극 중에서 또 진행이 되는데요.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래도 여주인공이신 만큼 오늘 수영 씨가 여러 가지 좀 미션을 소화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또 새롭게 이원근 씨와 함께 연상연하 커플로 나오시잖아요. 더구나 또 직장 선후배신데 또 그런 느낌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풋풋한 어떤 커플샷이 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포즈를 하나 정하셔서 멋지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벌서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예쁜 사진이 많이 찍혀야 알 수도 있는 사람의 흥행에 도움이 되니까요. 네. 이왕 하신 거 이마까지 맞대시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포즈 소화해 주신 수영 씨 고맙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이원근 씨는 무대에 계시면 심희섭 씨 모시고 우리 브로맨스 컷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수영 씨랑 사진 찍을 때보다 더 떨려 하시죠?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이거 뒷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지금 허리를 감싸셨어요. 역시 모든 사진의 포즈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어서 수영 씨 같이 오셔서 이제 세 분이서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 수도 있는 사람, 우리 멋진 웹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세 남녀 주인공의 멋진 모습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봐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제 역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제가 좀 악명이 높은 진행자입니다.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분들께 너무나 많은 것을 시켜서 나중에 좀 원망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기도 하는데 딱 하나 마지막으로 알 수도 있는 사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세 분이서의 케미스트리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팔짱을 끼셔도 좋고요. 손하트를 해주셔도 좋고요.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최수영 씨가 가장 행복한 이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한 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멋진 포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알 수도 있는 사람의 선장이죠. 임현욱 감독님을 모시고 제작진과 출연진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또 JTBC 드라마국의 훈남 PD로 소문이 자자한 임현욱 PD입니다. 자,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짧고 굵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해서 화이팅 한 번씩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가운데 보겠습니다. 역시 하나, 둘, 셋. 저 이렇게 힘없는 화이팅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맥 빠지는 화이팅. 기회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오른쪽 이 단전부터 끌어올려서 알 수도 있는 사람의 대박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습니다. 네, 무대 위에 계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위가 정리가 되는 대로 이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연출을 맡고 계신 임현욱 PD의 연출 소감, 또 프로그램 기획 의도부터 시작해서 최수영 씨, 이원근 씨, 심희섭 씨의 등장인물 소개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각오라든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욱 PD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임현욱 PD라고 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너무 분위기가 되게 좋게 촬영을 했고 지금까지도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1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야기는 크게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한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죽은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받게 됐는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 이야기, 10번 안에 풀어야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 와중에 죽은 남자친구랑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의 새로운 자기 회사 후배가 주변에 이제 들어오면서 죽은 남자친구와 연하남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이루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결합된 이야기고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걸려서 제가 대본을 만들어서 작가님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생각한 거 이상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수영 씨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한 PD 역할을 맡은 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이한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털털하고 또 무심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장난기도 있고, 그리고 또 때때로 남자친구에게 본인에게 이익이 될 때만 애교가 있는 그런 매력적인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남자친구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심경의 변화가 찾아오죠. 게다가 이제 비밀번호가 잠겨져 있는 핸드폰까지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원근 씨. 안녕하세요. 이원근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흐린 날씨와 비 오는 날씨 속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알 수도 있는 사람에서 진영 B 역할을 맡았습니다. 진영 B는 신입 예능 PD이고요. 되게 처음에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큰 강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주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캐릭터로 생각을 했고요. 단막극이라 이 촬영 회차는 크지 않았는데 정말 재밌고 정말 되게 화기애애하게 찍은 것 같아요. 극이 밝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은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씬을 찍을 때에도 그 컷이 끝나면은 모두가 정말 화기애애하게 정말 활기차게 행복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영 A 역할을 맡았던 심희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맡은 진영 A란 역할은 이한의 옛 연인이고요. 그리고 이한만을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본래 저와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아주 훌륭한 친구고요. 예전에 제가 이 전작을 감독님이랑 이제 함께 작업을 했어서 감독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수영 씨랑 원근 씨랑 이렇게 좋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물 오늘 첫 방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 반응도 좋아서 오신 분들께서 기자님들 또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잘 써주시면 다 같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접 자, 이제 질문이 있으신 취재진 여러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임준필 기자입니다. 수영 씨랑 이원근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수영 씨랑 이원근 씨는 38 사기동대라던가 추리의 여왕이라던가 등등 드라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차기작으로 좀 접근성이 비교적 좀 떨어지는 웹드라마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왜 알 수도 있는 사람의 어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선택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수영 씨한테는 하나만 더 질문이 있는데요. 좀 공개 연애를 좀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그 역할이 죽은 남자친구가 있는 그런 여성의 역할인데 감정을 잡으실 때 이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한과 진영의 관계가 좀 8년을 연애한 관계로 나오고요. 그리고 저도 꽤 오랫동안 공개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상 좀 상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찍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심희섭 씨를 진영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담아두었어서 그런지 정말 어떤 때는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고, 근데 사실 진영 A와 찍은 장면은 행복해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눈물이 나면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애초에 이제 의도하신 게 이한이 같은 큰 이제 슬픔을 이제 상실이 오면 사실은 눈물이 바로 나지 않을 것 같다, 실감이 바로 나지 않아서 그런 좀 나중에 가서 눈물이 터지는 시점이 있었으면 좋겠다의 의도가 있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서 초반에 좀 많이 참는 그런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대본을 받았을 때 서사가 너무 탄탄했고 또 제 캐릭터에 너무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사실 캐릭터만 매력이 있어서 작품을 고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본을 보고 사실 여러 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너무 신선한 소재와 그리고 제가 공감할 수 있고 또 딱 제 나이 또래의 이야기라서 지금 제 나이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감독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 대본을 보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나 기준이 너무 잘 맞아서 정말 제가 재밌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겠다 싶었고, 또 실제로도 현장에서 제가 의도하고 제가 어떤 디테일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감독님이랑 그런 게 너무 소통이 잘 되고 잘 맞아서 작품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찍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쉬고 있는 그 오전 이른 시간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대본을 보내주셨어요. 이 알 수도 있는 사람 이 단막극 대본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셔서 그냥 먼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읽었었는데 일단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막극이라는 거 자체를 되게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모두가 정말 영차하면서 이 극을 끌어갈 수 있고 서로 소통을 할 때도 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준비하는 그 기간만큼은 훨씬 더 보다 넓은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막극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단막극이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재밌었고 읽다 보니까 이 인물의 그 감정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고 또 그냥 풋풋한 느낌들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할을 떠나서 이 극에서
이 인물들과의 관계가 정말 풋풋할 땐 풋풋하고 슬플 땐 슬프고 이 감정도 알겠고 이안이라는 이 역할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다 보니까 어느새 읽다 보니 매료돼 있고 그래서 읽고 나서 바로 이 작품이 시간이 된다면은 정말 꼭 참여하고 싶다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이 감독님한테 이제 전달이 가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이제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속전속결로 배웠고 되게 정말 딱 감독님이랑 이제 처음 뵈면서 인사하면서도 그냥 되게 그냥 작품 얘기하면서 재밌었고 그런 작품 얘기가 전부였지만 저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부담감도 조금은 덜했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이 캐릭터 이안과 김진영 B의 역할에 아주 폭 빠져서 이 알 수도 있는 사람에 참여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배우들이 찍은 작품이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에 네이버 TV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7월 31일 그러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8월 11일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공개가 되니까요. 혹시 그 시간에 출근하기 너무 짜증나는데 뭐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어제 밤샘 작업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깐 뭐 하고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어떤 상황이시든지 간에 네이버 TV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 사람을 보시면 좀 더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진 상태에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 또는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알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들 질문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센 강서정 기자입니다.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소재로 한 이유하고요. 새 배우분을 캐스팅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우연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는 이제 예능국에 있었는데 예능국에서 우연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선배가 뭐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폰에 그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10번 연속으로 비밀번호를 틀면 보안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져요. 근데 그 선배의 아기가 그걸 가지고 놀다가 어느 날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실제로 있는 얘기인데 드라마나 예능 소재로 굉장히 재밌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캐스팅은 아까 뭐 말했던 것처럼 희섭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전작이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때 희섭 씨가 이제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만큼 그렇게 큰 배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배우인데 저 배우랑 한번 더 일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됐을 때 애당초 제가 대본을 쓸 때부터 진영에 있는 희섭 씨를 생각하고 썼던 거고 그리고 원근 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원근 씨 데뷔할 때부터 제가 보고 있던 배우였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원근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본을 바로 보고 응해줬고 그리고 제가 이 대본을 한 2년 정도 걸쳐서 고치면서 썼어요. 작가님이랑 같이. 근데 초고를 제 캐스팅 디렉터가 있는데 캐스팅 디렉터한테 보여줬을 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로 수영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영 씨를 전혀 몰랐는데 캐스팅 디렉터께서 꽤 잘 알고 계셔서 이건 무조건 최수영이다 라고 해서 저도 만나자마자 바로 확신을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출을 맡고 있는 PD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새 배우에 대해서 확신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 때문에라도 이 드라마가 알 수도 있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다면, 네, 여기 앞쪽에 계십니다. 네, 여기
1, 2, 3, 4, 여섯 번째 줄에 네. 네, 저 NHN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일단 수용 씨께 좀 여쭙게요. 아까 전에 그 영상을 좀 미리 봤어요. 근데 뭐 어쩌다 보니 술을 좀 마시고 뭐 그러면서 그 하는 취중 댄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러니까 그 전 작품은 사실 좀 이렇게 진중하거나 뭔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아주 좀 많이 망가지는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폭도 굉장히 좀 넓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은 또 이왕 망가질 거 한번 망가져 보자 뭐 그런 좀 그게 좀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 장면 좀 촬영하시면서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넓은 감정선을 같이 좀 이끌어 가면서 또 어떤 면에 좀 중점을 두고 이 역할을 소화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원근 씨께는 그 뭐 학교라든지 뭐 여교사까지 그리고 또 그 구다이브까지 해서 뭔가 이 한참 성인 배우로 그렇게 이미지를 확 좀 올려놓은 그 느낌이랄까? 그런데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작품 물론 이제 예능국 PD면 당연히 뭐 그런 역할이긴 하지만 다시 뭔가 풋풋 청춘물 뭐 이렇게 좀 회귀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작품 뭐 아까 굉장히 재밌어서 맡게 됐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우려나 혹시 그런 것은 좀 없었는지 아니면 그것에서 좀 다시 돌아가고픈 뭔가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건지 좀 작용을 했던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였죠? 네, 처음에 그 망가지는 취중 연기 하실 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그게 첫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첫 촬영은 뭐 걸어가거나 휴대폰 보거나 이런 거를 잡아주시는데 첫 촬영부터 되게 중요한 장면을 잡아주셔서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스태프들이랑 좀 서먹서먹 할까봐 아예 망가지는 걸 찍고 그 다음부터 편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첫 촬영부터 좀 춤씬을 넣었다고 하셔서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댄스 가수지만 이렇게 초면인 분들 앞에서 막 춤을 추려니 그래서 사실 저는 술 취한 연기를 할 때 아주 조금은 알코올의 도움을 받는 편인데 하필이면 아침이어서 네, 마시지도 못하고 정말 맨정신 댄스를 했었는데 그래도 감독님을 믿었고 또 너무 망가졌다 싶은 부분 알아서 또 편집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고요. 이한이라는 인물을 선택할 때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망가졌다가 다시 성인이 되어서 이제 8년 동안의 그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남아 있어서 좀 저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셨다시피 이한이는 술자리에 가서 본인이 아닌 어떤 다른 인물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색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어울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능 PD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인물이 실생활에서 그런 큰 상실을 맞았을 때 어떨까 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감독님이랑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요. 진영 A의 죽음을 실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감정선도 되게 저한테는 어려웠지만 많이 스태프분들이 너무 현장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큰 아픔이 있었던 여자가 이제 새로운 만남을 다시 하게 됐을 때 자칫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초반에 이제 이한이가 진영 A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안 슬픈가? 왜 이렇게 쿨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좀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그 경계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어려워서 그 부분이 오해가 안 생기게 좀 중점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생각하는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작품을 보았을 때 이 역할이 나이가 많든 어리든 아니면은 이미지가 세든 부드럽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크게 생각하진 않고
다만 이 극이 얼마나 저에게 뭔가 저의 공감을 살 수 있고 이 대중들에게 보였을 때 어떤 식의 좋은 점들을 저의 좋은 점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다 떠나서 일단 멜로의 이 감정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았어요. 사실은 뭐 다른 작품들에서는 이제 뭐 선배님들과 하면서는 그 이제 선배님들과는 이제 뭐 멜로의 이런 감정들을 붙을 수가 없는 구도의 관계였기 때문에 멜로를 언제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저 스스로서 그냥 살짝 있었는데 이 극에서는 그런 이제 뭔가 이 약간의 그런 이렇게 줄타기를 하듯 그런 당기듯 안 당기듯 하는 그런 멜로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하면서 뭔가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제 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단막극이니까 되게 정말 좋은 더 그런 멜로 라인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내가 끼면서 더 뭔가 또 색다른 느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작품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첫 촬영이 취중 촬영이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부 직원이 갖는 몇 가지 특권 중에 하나가 이 어떤 드라마들이 이제 여러분을 찾아갈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귀뜸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먼저 봤어요. 뭔가 이 파스텔 톤의 몽환적인 이 포스터를 먼저 보고, 이 드라마 내용 그대로 정말 아주 미스터리하면서도 로맨틱한 그런 거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첫 촬영이 하드코어였군요. 세상 하드코어, 맨정신의 취중 연기. 수영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분도 그래서 좀 하드코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아까부터 하고 있었는데 배역 소개를 하시면서 자신과는 아주 다른 김진영이라고 심희섭 씨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가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그러니까 진영 A라는 인물은 너무나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부분을 많이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주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한편으로 좀 배울 점이 있는 캐릭터고 그래서 이거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심희섭 씨의 캐릭터한테 여성 팬들께서 지금 들고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얘기 잘하셔야 돼요. 잘 못하겠어요. 그냥 너무나 좋은 청년이고 바르고 성실하고 사랑에 대한 순진한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인데 물론 저도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저는 캐릭터에서 참 좋았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작품을 선택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최호 씨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희섭 씨는 굉장히 그냥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배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되게 자유분방하고 풀어져 있고 어느 캐릭터를 딱 입혀도 당장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약간 정말 백지 상태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진영 A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지하고 진중하고 또 넓은 마음, 배려. 물론 배려도 너무 많이 하시지만 지금 이미지가 좀 다른 거지. 뭐 마음은 같잖아요, 그죠? 마음은 네, 같죠. 실제로 여자분을 생각할 때 마음은 그 마음은 저 같은 사람인데 그죠, 같죠. 마음은 네. 같죠. 네. 이상한 마음 갖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상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희섭 씨께서 약간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충분히 이렇게 지고지순하게 사랑을 하시는데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드리면 괜히 뭔가 좀 이렇게 재미있게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본인이 지고지순하다고 인정해버리면 그것도 너무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 중에서도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본인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급하게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인사이드 홍혜민 기자입니다. 저 네 분께 각각 질문 드릴게요. 먼저 수영 씨는 이원근 씨랑 심희섭 씨랑 지금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시고 촬영장 분위기도 좋았을 것 같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호흡 맞춰보신 소감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두 분이 약간 매력이 다른 두 동명이인의 캐릭터를 소화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 가지씩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로 이원근 씨랑 심희섭 씨께는 수영 씨랑 함께 호흡 맞춘 소감 여쭤볼게요. 그리고 어떤 매력 있는 배우인지 수영 씨가 네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는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 일단 제가 또래와 이제 러브라인을 하는 드라마가 처음이에요. 이제 전작에서 3842동대 때는 물론 서인국 씨랑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뭔가 러브라인까지는 아니었어서 좀 이렇게 약간 또래와 이런 알콩달콩 연애하는 드라마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드라마에 이제 진영 A와 이한이가 연애하는 부분이 정말 현실 커플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여자라면 그리고 남자라면 공감할 만한 제가 보냈던 20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희섭 씨를 만났을 때는 제가 사실은 희섭 씨를 연극에서 처음 봤었어요. 히스토리 보이즈를 할 때. 그래서 그때 보고 굉장히 뭔가 유약해 보이는 이런 아이 같은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었는데 만나서 대본 읽고 하면서 약간 진영 A의 그런 오빠 같은 여자를 배려하는 그런 매력도 있고 되게 진중한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좀 약간 사차원 같은 매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여러 가지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인 것 같고요. 또 원근 씨는 제가 이렇게 작품을 볼 때 되게 이렇게 뭔가 좀 연상 분들이랑 많이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하면서 원근 씨의 눈빛을 보면서 왜 원근 씨가 이렇게 연상의 여배우들이랑 많이 호흡을 맞추는지 알겠다 싶을 만큼 정말 이렇게 멍멍스러운 이 대형견 같은 이미지가 약간 심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애교 많은 연하남의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만 또 실제로는 이 친구가 오히려 진영 A처럼 되게 진중하고 또 진지한 매력이 있는 친구여서 좀 반전 매력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영 AB와 연기를 하면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자, 칭찬을 들으신 두 남자 배우께서 이제 그 칭찬에 보답하실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수영 씨와의 호흡, 수영 씨의 매력. 저는 이렇게 전체 리딩 하기 전에 감독님이랑 이렇게 셋이 먼저 뵀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처음 그냥 이야기하는 대본은 뭐 읽지 않고 그냥 서로 인사하고 대본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눴었는데 그때 먼저 와 계셨거든요, 저보다.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그냥 제가 어릴 적 보고 자랐던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 자, 다시 오늘 아슬아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얼마 그때 차이 안 나잖아 우리. 먼저 와 계셨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정말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 그것도 좀 알고 가요. 그냥 약간 처음 들어가자마자 차라리 요정 같다고 해주세요. 네,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굉장히 정말 예쁘셨고 아름다우셨고 그래서 되게 막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친해지라고 살짝 이제 먼저
인사라고 이렇게 감독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자리에서 제가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땅만 보고 그냥 이렇게 반응만 하고 말은 없고 그냥 수줍게 가만히 있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있다가 전체 리딩 때도 그랬었고 이제 촬영 나갔을 때 어떡하냐 정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낯가림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촬영 막상 나가니까 또 정말 재밌게 했고 이 첫 촬영도 이 JTBC 건물 내에서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첫 촬영할 때에도 그냥 되게 그냥 편하게 다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친해지라고 먼저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자리에서 부끄러워할 거 다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할 거 다 수줍어해서 그런지 그 현장에서는 정말 그 인물로서 또 되게 디테일하게 준비도 하셨고 그런 감정선들도 정말 감독님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보면서 정말 그로 인해서 저도 긴장을 하고 또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현장을 이렇게 자연스레 만들어 주셔서 정말 아마 이한 역할은 정말 최고의 캐스팅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수영 씨를 처음 본 게 군대 있을 때 데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 있었고 캐스팅 결정된 걸 들었고 제가 그 전에 만나기 전에 들었던 건 작품에 임하는 자세가 누구보다 열정적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사실 좀 하고 있었죠. 실제로 뵀을 때 촬영하면서도 그렇고 신 찍을 때 거기에 대한 몰입도가 정말 엄청났어요. 그것도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일인데 그런 마음을 쏟는 일에 굉장히 집중한 상태여서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진영 역할을 하면서도. 그래서 저도 사실 같이 연기하면서 말은 편하다고 하지만 이게 편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대 배우한테는 굉장히 호흡이 좋았다는 게 배울 점도 많았고 그래서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꼭 감독님이 잘 돼서 다 같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꼭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 알 수도 있는 사람의 의미는 뭔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말 자체는 그 페이스북 서비스 있잖아요.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친구 추천 서비스에서 가져왔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면 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그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헤어진 다음에 친구 사이가 끝났는데 너무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한때 그 누구보다 나랑 가까웠던 사람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서비스 목록에 뜨면 그때 기분은 어떨까? 사실 알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 자체가 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는 사람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면 이건 분명히 멜로의 소재가 될 수 있겠다. 분명히 슬픔을 자아낼 수 있겠다. 드라마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목으로 갖고 오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뭉클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의 의미를 이면호 PD에게 들으시고 좀 뭔가 이렇게 뭉클한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정리 중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촬영을 네,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엑스퍼센스 이하연 기자입니다. 저는 이거 PD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뭐 수영 씨나 이원근 씨가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진영 B한테서 진영 A의 모습을 이한이 발견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 보이면 그 진영 B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영 A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서 진영 B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오해를 좀 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오해하지 않게끔 좀 좋은 상황으로 풀어지게끔 노력을 하셨는지 PD님과 수영 씨와 이원근 씨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뭐 수영 씨랑도 그렇고 원근 씨나 혜섭 씨랑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거를 당연히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누군가가 죽은 진영이가 되살아와서 뭐 그런 식의 저는 일종의 좀 뻔하다면 뻔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었고요. 그리고 연기나 그런 상황을 만들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하셨던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맹맹하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은은하게 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그치만 어느 정도는 그게 쌓이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빵하게 터지게끔 그렇게 의도를 하고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영 B가 진영 A의 모습이 이렇게 순간순간 나오는 거는 사실 이한이가 김진영 A를 잊기 위해서 그냥 머릿속 저편에 이렇게 두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김진영이란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뭔가 훅훅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다른 심쿵의 의미로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이한에게 그런 갈등을 주기 위한 장치일 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현실의 옆에 있는 거는 진영 B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 B에게서 진영 A가 했던 말을 듣거나 할 때 이한으로서는 당연히 진영 A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장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 때문에 진영 B에게 호감을 갖는다거나 그런 스토리 진행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반부에 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진영 B에게 갖게 되는 이한의 감정이 사실 정말 남자로서 보여서 이렇게 다가간다기보다 좀 진영 A에게 받은 그 충격 때문에 기대는 부분이 조금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엔딩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감정선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아서 더 얘기하면 너무 많은 걸 얘기할 것 같아서 끝까지 봐주시면 그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관전 포인트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네이버 TV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원근 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 드라마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한 역할을 맡은 이 수영 이 누나께서 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좀 이게 좀 많이 과하거나 아니면 이게 조금 덜하면은 이게 정말 좀 뭔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다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 중간 지점을 딱 잘 찾아서 정말 그 흐름이 억지스럽지도 않고 과장스럽지도 않게 그냥 잘 뭔가 편안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형이 맡은 이 진영 A와 뭔가 비슷한 맥락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A는 A대로 B는 B대로 이렇게 우리 모두 그냥 뭐 캐릭터에 대한 뭐 합의점을 찾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같을 뿐 뭔가 하는 행동이 일정 부분 비슷한 건 있지만 그것만 비슷할 뿐 그거를 어떻게 맞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상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저 형도. 네,
무대에 계신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얼마나 이 촬영하는 기간 내내 이 배역과 이 작품에 빠져 계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심희섭 씨는 어찌 보면 이제 회상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아련하고 그런 느낌들이 좀 더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좀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도 좀 같이 엮어서 좀 궁금해지네요. 제가 30대인데 이제 역할 진영 A는 20대 초반 풋풋함이 굉장히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남아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들었고 좀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만 둘의 케미가 많이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느낌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어리려고만 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시대에 이 연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20대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이 시간이 겪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하는 모습들이 드라마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다 같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 케미가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이 안에 대한 사랑인데 갖고 있는 그 어떤 사회와 맞물리는 자기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성장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심희섭 씨의 20대 때를 또 회상을 하면서 또 그런 모습들을 좀 반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아주 세 배우가 모두 마음을 담아서 출연을 한 이 알 수도 있는 사람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네이버 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오늘 첫 화가 공개가 됐고요. 마지막 화는 8월 11일입니다. 아마 무더위 그리고 또 장마의 끝자락이어서 좀 약간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알 수도 있는 사람으로 아침을 시작하시면 뭔가 좀 아침을 산뜻하고 파스텔빛으로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을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면호 PD님, 최수영 씨, 이원근 씨, 심희섭 씨께서 알 수도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관전 포인트도 좋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뭔가 키워드 내지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도 좋고 어떻게 감상하시면 더 잘 감상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팁도 좋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심희섭 씨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희 알 수도 있는 사람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매 회마다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짜임새있게 짜여 있고 그리고 단순히 연애물이 아니라 자기가 이걸 보면서 또 자기가 예전에 연애했던 경험들 혹은 예전에 했던 생각들 떠올릴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련함도 다시 꺼내보고 소주 한잔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또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도 힘을 내서 또 다음 작품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 이것을 끝내고 나서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잘 예쁘게 써주시고 많은 분들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해답을 이렇게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명쾌히 못 드렸다면 죄송하고 그래도 이 알 수도 있는 알 수도 있는 사람 이 드라마는 정말 그 감정에 쉽게 동화되실 수 있고 되게 이렇게 편안한 듯 아니면은 이 짧잖아요. 한 회당 이 짧으면서 그냥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혹은 가벼울 수도 있고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되게 불쾌감 없이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으니 시간 나실 때 혹여 식사하실 때 아니면은
짧으니까 이동하실 때 조금씩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도 정말 감사히 써주시면은 제가 기사 같은 것도 이렇게 제작 발표하면은 제가 어떻게 말했나 분위기가 어땠나 하면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글도 정말 다 읽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좋은 굉장히 글, 압박스러운 얘기인데요. 좋은 글 부탁드리고 우리 그만큼 저 드라마에 대한 애정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글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 때문에 거의 3주를 누워 있었는데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음식 조심하시고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몸 관리 항상 건강 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단막극이고 웹드라마이지만 정말 완성도는 그 어느 작품에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감독님을 앞세워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드라마의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희 드라마의 키워드는 심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른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슴이 설레는 그런 심쿵보다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지점들이 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찍으면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옛 연인의 추억 때문에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다가도 또 옆에 있는 현실의 이런 멍멍멍멍한 후배의 눈빛에 심쿵하기도 한 그런 심쿵 위스터의 로맨스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공감하면서 봐주시면 좋겠고, 네, 여름에 저희 드라마 좋은 점이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을 때 바로바로 2번이고 3번이고 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으니까요. 네, 보시면서 저희가 또 숨겨놓은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발견하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공개하는 시간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본방 사수를 정말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서 수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그때마다 또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현호 PD님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더구나 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이 JTBC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웹드라마라는 새로운 시도의 첫 주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JTBC에서 웹드라마라는 걸 시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이제 신인 연출자한테는 굉장한 기회인 것 같아서 선배님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진짜 힘들게 찍었거든요. 행복했지만 되게 즐겁고 행복했지만 진짜 힘들게 찍었는데 여기 옆에 계신 세 분 배우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싶고, 제가 언제 앞으로 이제 연출자로서 제가 앞으로 생활을 하겠지만 언제 또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저와 이렇게까지 마음이 맞는 배우들이랑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연기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회가 공개됐잖아요. 오늘 본 건 정말 진짜 시작이에요. 남은 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15분은 진짜 시작이었다라고 임현호 PD께서 힘주어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남은 14번의 9번의 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원근 씨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혹시 못 들으셨다면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궁금증은 여러분께서 직접 네이버 TV를 통해서 풀어보시면 또 그 안에 또 최수영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을 테니까 함께 찾는 재미까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야말로 아마 이 세 분, 이 무대 위에 계신 세 분의 배우 최수영 씨, 이원근 씨, 심희섭 씨에게 입덕하는 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이 세 분의 배우들께서 짓궂은 이 요구에도 아주 멋진 포즈들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멋진 사진들, 예쁜 기사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JTBC의 웹드라마 알 수도 있는 사람의 기자간담회였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TBC 아나운서 송문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